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수 거래처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뇌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느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저희 셀 자체가 건강관리까지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은 또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밴드에서 찾아서 다운받아 가지고 프린트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신경계의 구조는 크게 이제 신경계 하면 두 가지입니다.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되고, 중추신경은 뇌 속에서 척추 속으로 흐르는 신경을 척수라고 합니다. 그 신경을 중추신경계 이렇게 말합니다. 말초신경은 또 두 가지입니다.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또 둘로 나누어지는데, 체성신경계는 말초신경계에 속하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촉각, 또 눈에서는 시각, 혀에서는 미각, 이렇게 자극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서 작용하는 것, 혀나 눈이나 또는 손가락, 이렇게 말초신경이 있는 그곳으로 명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것은 중추신경계로 보내고, 거기서 받은 명령을 다시 말초신경계로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응과 명령, 역할,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체성신경계.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이 자율신경계는 내 자유의지대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율신경계,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교감, 부교감 신경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선 알고 계시고, 교감이나 부교감은 이 뒤에서 또 설명 말씀드립니다. 이겁니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감신경계는 각성 상태에 일어나는 작용 기능이고, 부교감신경계는 이완 상태에서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에 일할 때에는 교감신경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각성되니까요. 그런데 밤에 잠잘 때에는 이제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잠잘 때 주로 말하자면은 작용하는 것이 부교감신경계인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 하면은, 눈은 낮에는 교감신경계가 작용이 돼서 동공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보는 거, 이것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잘 때에는 눈이, 동공이 수축이 됩니다. 계속 낮에 확대된 상태로 밤에 잘 때도 확대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동공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쉬게 하는 것이죠. 잘 때는 수축시키고, 타액, 입에서 나오는 침이죠. 침은 낮에는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이게 또 증가가 됩니다. 전혀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부는 낮에는 축축해서 활동할 때 건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이게 이제 교감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잘 때에는 축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피부에 보습 물질을 내뿜지 않도록 건조하게 해줍니다. 그래야 잠을 잘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땀을 분비하는 것이 낮에는 증가하고 밤에는 감소하고, 심장 박동도 낮에는 활동하니까 증가가 됩니다. 활발하게 심장이 뜁니다. 그러나 밤에 잘 때에는 감소가 됩니다. 계속 밤에도 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도 억제를 합니다. 밤에는. 그 다음에 잘 때는 또 이제 촉진이 됩니다.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부심피질이라고 해서 우리 허리 뒷부분에 콩팥이 각각 하나씩 있죠. 그 콩팥 위에 완두콩 모양으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부신 그래요. 거기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낮에는 분비가 돼요. 밤에는 분비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부교감입니다. 이것은 교감이나 부교감을 합쳐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은 이제 이것은 병변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항상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척수신경이에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목신경을 거쳐서 척수신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것이 말초신경으로 이제 계속 뻗어나갑니다. 척수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뻗어나간다는 거. 이것을 그래서 중추신경 그래요. 척수 따라서 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목과 척추를 따라 흘러가는 척수신경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뇌 속에는 후각,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신경을 다스리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눈 놀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경, 뇌에 있는 세포가 있고, 신경세포. 그 다음에 도르래 신경은 안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신경. 그 다음에 갓돌림 신경은 안구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신경. 그 다음에 속귀신경은 귀 속에 있는 신경. 혀 밑에 있는 신경. 이게 뇌에서 다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뇌에서. 그다음에 더부신경은 운동 기능을 관장하는 신경. 이것이 이제 이 뇌에 있는 이 신경이 척수를 하고 연결돼 있어요. 뇌신경이 척수신경과 연결되는 이게 하나의 파이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혀인두신경, 혀와 인두부를 연결시키는 신경인데 주로 혀뿌리와 인두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혀에서 타액을 분비시킵니다. 얼굴신경, 이거 얼굴로 뻗어나간 신경이고, 3차 신경도 얼굴로 뻗어나가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구안화사가 발생을 합니다. 3차 신경이 망가지면 얼굴 반쪽이 뒤틀립니다. 이것도 한의학에서는 중풍에 들어갑니다. 구안화사가. 그래서 구안화사에 걸리면은 약 40일 동안을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세요. 그리고 침을 맞으면서 동시에 머릿속과 얼굴 전체를 셀제를 2시간 간격으로 바르시면은 한의원만 가면은 40일간을 날마다 가서 침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셀젤 바르면서 하면은 한 15일 내외로 완벽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3차 신경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시각을 시각신경, 이것은 이제 눈으로 연결되는 신경이 여기서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뇌 편제화, 좌뇌 우뇌의 역할과 기능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뇌는 주로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또 합리적인 거 이런 것 등등을 주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언어적인 지시와 설명 반응이 우세한 부분이 좌뇌고, 우뇌는 시각적인 자료 반응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능력이라든지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 그 다음에 예술에 관여하는 능력, 이게 우뇌에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 그 다음에 우뇌는 주관적인 사고 및 판단 능력이 우뇌에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으로 계획된 과제와 활동을 선호하는 것은 좌뇌입니다. 우뇌는 개방적이고 주관적인 과제나 활동을 선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우뇌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각적 자극의 반응에 우세한 부분은 좌뇌이고, 시각적 자극의 반응에 우세한 것은 우뇌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부분적으로 나누고 논리적 그리고 계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 좋은 해결을 하는 것을 에, 맡아서 하는 선호하는 신경은 좌뇌 부분입니다. 내 문제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능은 우뇌가 담당합니다. 나머지 이게 자잘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와 특성인데 이건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는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며 해마와 편도체 부위에서 학습과 기억 과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이거는 주로 경계와 각성을 통제하는 데 관여하고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록 도와줍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하면 기분이 저하가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호르몬이에요. 이게 다 호르몬 종류인데 이것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도파민, 운동을 조율해주고 주의, 학습 및 정서에 관여하며 흥분 전달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의 신체 떨리는 현상, 이 떨리는 현상을 전진 현상 그럽니다. 파킨슨병 걸린 사람은 팔다리가 막 떨어요. 그 다음에 운동 결함 증상, 이것도 도파민이 부족하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파민이 과다 분비하면 정신분열병, 발병과 관련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분열이 되면은 정신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나오게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토닌, 수면과 각성을 관장하고 기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분이 저하가 됐다, 아주 안 좋다 하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안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통각, 즉 통증을 덜 느끼게 합니다. 통증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고통을 이겨내고 막 하다 보면은 고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되면은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또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세틸콜린은 근육 활동을 관장하고 운동과 기억 및 학습에 관여합니다. 말초에서 운동 뉴런은 이제 신경을 말합니다. 운동 뉴런과 골격근 간의 연결 부위에 작용을 해서 골격근을 수축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축한다는 것은 이제 왜 근육이 허벅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허벅지가 단단해졌다. 그럼 골격근이 수축이 작용이 된 겁니다. 아세틸콜린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병의 유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치매입니다. 치매와 관련이 있다.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엔돌핀, 고통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분을 업시키는 거, 오양시키는 거, 여기에 관여합니다. 기분이 들뜨게 해주는 것이죠. 엔돌핀. 중추신경계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내인성 모르핀이라고도 합니다. 즉 모르핀이라는 것은 마약 성분이고 양귀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마약 성분과 동일한 것이 엔돌핀입니다. 그 다음에 가바는 중추신경의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억제시키는 거. 그래서 흥분성 뉴런의 활동을 너무 많이 흥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흥분을 가라앉게 합니다. 가라앉히게. 가바가 부족하면 경련이 일어나고 떨림이 일어나고 발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질증,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간질 환자의 발작을 치료하기 위한 억제제로 가바 물질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뇌에서 분비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는데 이게 다 제대로 작용이 되도록 제 기능을 다 정상대로 하도록 하는 것을 호메오스타시스, 항산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 들면 이게 잘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병변이 있는 사람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성이 깨지면은 다른 신체 부위에 내장기관에
여러 가지 병변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성, 쉽게 말한다면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체온은 36.5도, 7도가 정상입니다. 그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할 때 그때에도 항상성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도록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거침없이 셀제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르고 전신을 한증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도 셀젤 한증은 일주일에 2~3번은 하는 게 좋아요. 꼭 건강이 안 좋은 사람만 전신 한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좋은 사람도 이 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일주일에 2~3번 지사나 업소에 가서 꼭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여기 나온 모든 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상담 자료로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번창하는 업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